연세대 언더우드 정시 면접 쪽집게 이론과 전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김이고요. 오늘 1월 2일 5시 기준으로 언더우드 국제대학 국제계열 경쟁률이 확정됐습니다. 언더우드 학부 인문사회가 3.08대 1이고 융합 인문사회과학부 하스가 2.99대 1, 융합과학공학부 ISE가 2.68대 1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쟁률입니다. 어 제가 이 일을 그래도 좀 꽤 했는데 이런 경쟁률은 제가 정시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방금 전에도 면접 문의를 제가 받았는데 어쨌든 올해는 뭐 한 칸부터 몇 칸이 나오든 몰빵을 해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봐 주시는 그런 괴력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미달이 나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면접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게 한 5 점에서 7점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과라고 쫄지 마시고 콕 집은 면접 전략으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불확실성이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주제는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애매한 그런 주제이긴 한데, 사실은 이 주제가 작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가장 큰 정치적인 사안과 연관해서 아주 최근접하게 나올 수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 이론을 얘기했던 철학자들과 그리고 이론들을 좀 깔아 보면서 연습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가 나올 수 있어요. 근접성 오류 파트에 도표가 나올 수 있어서 잘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불확실성의 공포라는 건 인간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죠. 또 불확실할 때 느끼는 어떤 심리적 불안감이라든가 공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사회, 정치, 경제적 모든 상황 전반에 광범위하게 이런 불확실성의 공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경우가 작년 연말에 일어났었죠.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예측 가능한 환경을 굉장히 인간은 선호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연구했던 철학자들이 좀 있는데,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가 불안의 개념을 얘기했어요. 자, 하이데거에 따르면 불안은 세계 속에서의 어떤 던져짐이라는 개념이 실존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이런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할 때 발생하는 근본적인 불안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인간이면 한 번쯤 경험하는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어떤 불확실성을 마주하는 순간에 인간은 실존적인 불안을 느끼게 된다. 하이데거는 그래서 이 불안을 회피하지 말고 본래적 존재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학자들은 이런 죽음에 앞서서 불안해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본래적 존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니체나 야스퍼스를 비롯해서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입니다. 자, 심리적 관점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심리적 관점에서 사회심리학자 홉스테드의 불확실성 회피라는 이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코로나 때 홉스테드의 권력 지수랑 연관해서 좀 나왔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불확실성 회피 지수랑 연관해서 나올 확률이 제가 보기엔 거의 90% 이상입니다. 자, 이 양반은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높은 사회는 규칙이나 제도나 법률을 굉장히 강화하죠. 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어떤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규칙, 절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회피 지수를 UNI라고 얘기를 합니다.
UAI, 예, UAI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불확실성과 애매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 저항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UAI를 사회 구성원이 최소화함으로써 불안에 대처하려고 하는 정도를 반영한 지수를 말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UAI가 높은 문화의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없거나 이례적인 환경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사회 변화에 있어서 계획과 규범, 법과 규제를 이용한 점진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아시아 국가들. 이와 대조적으로 UAI가 낮은 문화는 비체계적인 상황이나 가변적인 환경을 굉장히 플렉스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규칙도 적게 만들고. 이런 문화의 사람들은 보다 실용적인 경향이 있고요. 변화에 관용적입니다. 유연한 거죠. 자, 불확실성 회피 지수 UAI 여러분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홉스테드의 권력거리 지수가 코로나 때 연대 언더도 문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인지 부조와 불확실성, 레온 페스팅거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어떤 신념과 행동 사이에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인지 부조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명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기존의 신념에 맞추어서 현실을 해석하는 거죠. 자, 이제 행동 경제학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불확실성과 함께 손실회피 이론, 전망 이론, 요게 여러분들 또 두 번째로 주목하셔야 될 이론입니다. 자, 사람은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아니면 금리 인상, 금융시장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때 결정 회피 장애를 겪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불확실한 결과가 주어졌을 때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책임 회피를 통해 심리적 고통을 줄이려고 한다. 그래서 불확실성과 좀 유사하지만 좀 다른 개념으로 그 애매모호성 회피 이론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모호성 회피 이론이라는 것은 아까 결정 회피랑 좀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정보가 부족할 때 선택을 미루거나 안전한 대안을 선택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엘즈버그의 역설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확률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확률이 명확히 정의된 상황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카네만과 트버스키의 관점에 따른 전망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인지하는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주식시장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면 어때? 바로 이제 매도를 통해서 이제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죠.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주식시장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이면 매도를 통해서 손실을 회피하려고 한다. 요게 아마도 이 인지편향 쪽에 한번 던져질 확률이 높습니다. 요런 지문이.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홉스테드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문단으로 등장할 확률이 높아요. 자, 두 번째로 근접성 오류 파트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딩을 하고 표를 한번 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보시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00명의 피험자가 무작위로 100명씩 나뉘어서 상황 1과 상황 2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상황에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상황 1은 이익을 추구하는 서로 다른 두 방식 사이의 선택이고, 상황 2는 손실을 줄이려는 서로 다른 두 방식 사이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상황 1의 경우 선택 A의 기대 이익은 11,000원이죠. 그래서 B를 선택할 경우는 10,000원인데 이보다 좀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 중 80명 이상은 B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즉 100%의 확률로 정확하게 1만 원을 얻는 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상황 2의 경우는 선택 A의 기대 손실은 11,000원이죠. B를 선택할 경우 100%의 확률로
만 원을 잃게 되는 B를 선택할 경우 이 1만 원보다 크다는 겁니다. 오히려 10%의 확률로 11만 원을 잃는 걸 선택했다는 거죠. 여기서 시사하는 건 뭘까? 자, 어 이 실험은요. 아까 말씀드린 카너먼과 트버스키의 전망 이론에 소개된 실험들 중에 하나입니다. 변형한 건데 이 표는 사람들이 기대값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익이 기대되는 경우 이익을 더 내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손실을 덜 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 추구 상황 1에서는 위험 회피 성향을 갖고 있고요. 손실 방지 상황 2에서는 위험 추구 성향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 1에서 다수가 A 대신 B를 선택한다는 것은 B에서 얻게 되는 만 원이라는 확실한 이익이 A에서 얻을 수 있는 11,000원이라는 불확실한 이익보다 어때? 더 크다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이유에서 상황 2에서도 B에서 잃게 되는 확실한 만 원이 A에서 잃을 수 있는 11,000원이라는 불확실한 손실보다 더 큰 손실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즉 뭐야? 사람들은 이익이건 손실이건 불확실한 결과보다는 어때? 확실한 결과에 더 큰 가중치를 두고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전망 이론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이 다소 왜곡된다는 점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낮은 확률의 사건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높은 확률의 사건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위험한 선택을 선호하거나 안전한 선택을 회피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확률 가중화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확률 가중화. 사람들은 높은 확률을 가소평가하고 낮은 확률을 과대평가한다. 확률 왜곡이 있다는 겁니다. 로또나 도박에서 자주 관찰이 좀 되고 그 낮은 확률의 성공을 과대평가해서 기대감을 더 크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게 가치 함수를 통해서 많이 이제 보여지게 되거든요. 가치 함수에서 손실 부분에서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크기의 이익보다는 손실에서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가치 함수가 이런 걸 반영한다는 거 한번 드러나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프레이밍 효과를 발생시키게 돼요. 동일한 정보라도 어떻게 제시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달라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90%의 성공률이라는 표현이 10%의 실패 확률보다 어때?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전망 이론은 사람들이 참조점을 기준으로 내가 가진 어떤 자산의 기준이란 게 있어. 내가 요 정도까지 모았는데 여기서부터 더 이익과 손실을 다르게 인식하는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이익이다. 여기서부터는 손실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산점의 기준. 그래서 이 참조점을 기준으로 손실과 이익을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프레이밍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참조점이란 것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특정 어떤 내가 세운 어떤 참조점을 기준으로 이익과 손실을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되죠?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네 번째 단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단계죠. 사문과 정법을 투자해서 예, 풀이를 해 나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야 연세대에서 요구하는 그런 면접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투명성이 첫 번째 강화돼야 됩니다. 불확실성의 공포는 사실 정보의 부족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때? 공포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가짜 뉴스 확산을 막아야 됩니다.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되고요. 시민 교육이나 학교 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가짜 뉴스 확산을 방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객관성을 잃거나 사이버 레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이버 레카들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위해서 객관성을 잃거나 자극적인 내용이 방송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죠? 거기 좀 좋은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적응적 사고라는 게 나와요. 적응적 사고. Adaptive thinking. 하이데거의 주장처럼 불안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이를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홀로는 안 돼. 타인들과 토론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거죠. 전자아고라 강장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서 지지받는 사회관계를 서로 지지받는 사회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커뮤니티 채널을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좋은 용어가 나옵니다. 심리적 회복력. 심리적 회복력을 강화해야 된다.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는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유연성, 사회적 지지망, 회복 능력 등을 모두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뭐죠? 교육 시스템이 개혁돼야 된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이나 협업 능력 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금융 분야의 문제가 나오면 요런 얘기를 하면 좀 좋습니다. 위험 분산 전략을 내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 분야에서는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통해서 불확실성의 위험을 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산에 모든 자본을 투자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거. 섹터 분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투자자들은 자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위험 관리를 하는데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요 위험 분산, 섹터 분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 ETF를 활용한 방법이죠. 상장 지수 펀드. 됩니까? 네. 자, 오늘은 그 연세대 원서 마감 날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론을 공부했던 날입니다. 영순위 중에서도 최영순위라고 제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문제를 접하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되면은 용어 사용은 물론이고 논리적인 구조 연결조차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손실 회피에 의한 행동 경제학의 필수인 손실 회피 현상은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미달이 낮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꿀팁을 좀 드리자면 그 이과 친구들이라든가 혹은 사탐을 전혀 접하지 못한, 그러니까 즉 생륜이나 윤사를 접하지 못한 친구들은 생륜윤사 사문 정법에 그 일단 교재를 한 권씩 사세요. 예, 어떤 뭐 출판사든 괜찮습니다. 사셔서 특정 파트 중에서 이렇게 나올 만한 게 좀 찍어 드렸잖아요, 제가. 요 파트와 연관된 윤리와 철학을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이스적인 용어를 깔고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각 단락별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론과 그리고 생륜윤사 또 사문 요런 데서 쓰이는 용어를 얼마나 고급지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점수의 폭이 천차만별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 제가 인제 현장에서 체감을 하다 보니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핵심을 얼마나 잘 찍어 줄 수 있는 멘토가 이때 좀 중요하겠죠.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다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연대 언더우드는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한번 그 대치 아델러 코치와 같이 이번 게임을 뛰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기시감이 살짝 들지만 저를 추천해 봅니다. 고생하셨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대치 아델라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